안녕하세요. 시타예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찾아올 여러분들의 러브스토리, 관계, 좋은 인연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좋은 인연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이 없거나 딱히 관심이 가는 상대가 없으신 분들을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고 리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좋아하는 분이 있으시거나 옆에 나의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묘사하고 있는 상대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짝이 아니라는 건가 하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른 카드를 한번 골라보시거나 이번 영상은 살짝 스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해 놓은 옵션은 4가지고요. 번호를 고르실 때에는 가장 직감적으로 끌리시는 번호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리 1번 뽑으신 분들, 1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1번 분들의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여러분들의 다음 러브 스토리, 어떠한 관계가 되고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 어떠한 감정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지금 제가 카드가 2장이 나왔는데 이 2장의 카드는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가 좀 들어온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가 나와 맞지 않다라고 하실 때에는 다른 카드 뽑으시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어온 카드가 5 오브 펜타클 그다음에 타워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가 현실에 좀 만족하기가 어려워져 있는 상태, 최근에 좀 힘든 일이 많이 생겼다거나 특히 금전적인 걱정이 조금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5 오브 펜타클이랑 타워 카드가 같이 들어오면 금전적인 핀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최근에 좀 대출을 많이 받으셨다거나 어떤 금전적인 이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요즘에 좀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또 이 카드가 같이 들어왔다면 최근에 일을 좀 그만두셨거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일을 잠깐 그만뒀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뭔가 홀가분하다기보다는 아직은 조금 걱정과 불안이 많이 앞서 있는 상태, 이렇게 보여지는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좀 지금 뭔가 연애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다라는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연애를 한다고 해서 내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리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될 다음 연애, 일단 제가 우리 1번 분들한테 느껴지는 에너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어떤 인물에 대한 기준치가 조금 높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형의 기준이 조금 높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어중이 떠중이 만날 바에는 사람을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애, 사랑,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타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 하나라도 보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좀 이 관계를 금방 그냥 잘라내 버리는 듯한, 그냥 끝을 빠르게 고해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관계에 공을 들이는 것 자체가 약간
지금은 버겁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준치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려면 이 사람이 좀 안정적인 사람,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 성공과 명예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좀 끌린다라는 느낌들도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누구든 안 그러겠냐마는 누구든 굉장히 여유롭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원하지 않겠냐마는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나 됨됨이보다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사람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인가? 금전적으로 갑자기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가 없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상대방을 볼 때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판단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분간 어떤 연애에 관련된 에너지들보다 일단은 조금 사람들을 일단 여러분들 바운더리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성적인 호감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약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것도 같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그 사람을 봤을 때 확 이성적인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욱이 정말 마음을 열지 않는 타입이라고 해요. 갑자기 진짜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 등 모든 것들이 나의 조건에 들어맞아야만 내 마음이 그나마 좀 열릴까 말까 한데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기준에 하나라도 좀 부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다지 마음을 열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표현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연애할 마음 자체가 들지 않는다? 그 사람을 좀 두고 봐야지 어떤 사람인지 두고 봐야지라기보다 그냥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런 썸이나 호감을 막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성가시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느껴지네요. 일단은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풍요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의 직업적인 불안정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불안함 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감정적으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느낌들도 살짝 보여집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인연이 찾아오려면 일단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구부터 시작되는 것에 조금 더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너무 처음부터 완전히 안정적인 그리고 외모도 어느 정도 내 취향이고 성격도 저 정도면 무난한 완벽한 이상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무리가 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별로고 저 사람도 별로고 저 사람도 별로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연애나 사랑은 나를 위한 게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애를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만 더 가볍게 내시는 거. 내 조건이나 이성형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무조건 어떠한 나의 기준에 들어맞아야만 통과. 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연애 상대로 보지 않고 일단 친구, 신뢰를 다지는 관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는 그 단계부터 천천히 쌓아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하네요. 일단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현재의 상태 자체가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 코가 석잔데 연애? 연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더더욱이 이런 리딩이 지금 들어오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들어왔네요. 만약에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한테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사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과거에 좀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물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해요. 아직 만나지 않은 완전히 낯선 인물.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음에 만나게 될 사람이 약간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 유명세가 조금 있는 사람,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고,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명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술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휠 오브 포춘 카드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굉장히 끌리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 너무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휘어잡는 카리스마에 유독 끌리게 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명인의 카드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확 꽂히게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 굉장히 사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예쁘고 잘생기고 귀여운 누군가를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관계로도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글쎄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한테는 실망스럽고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생긴다니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확 눈에 들어오는 어떤 배우가 생기게 된다거나, 아이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가 생기게 된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확 끌리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에너지가 워낙에 좀 밝고 경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어필할 줄 아는 사람이라, 아마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정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글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게 될 사람이 정말 그런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그 사람만 보면 재미있고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적인 관계, 그 사람이 나만 바라보는 관계로의 진전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뭔가 성공한 사람의 표본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좋아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약간 팬질, 덕질 같은 것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서 뭔가 답장이 오거나 그 사람이 나를 뭐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노래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작품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금전적으로 현재 좀 핀치인 듯한 느낌, 금전적인 압박감, 부담감, 불안감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 누군가의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간 좀 치유시켜 주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식 자체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뭔가 한 번 더 일을 하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무언가를 해볼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음악이나 노래나 연기나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을 다시금 움직이게 하는 활력소가 되어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루두루 사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여유가 있고 약간 멘토의 느낌을 좀 풍기는 사람, 굉장히 성숙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일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이런 이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의식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느낌마저도 듭니다.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일을 접했을 때의 반응이 내가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가 상사 때문에 엎어졌다,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할 때 나의 기본적인 반응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집에 가서 나는 역시 안 되나 봐라는 게 약간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보여주는 반응은 오히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내가 또 다른 프로젝트를 또 생각해 놓은 게 있지. 이럴 줄 알고 제가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약간 이런 능청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그런 완전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른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반응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구나,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어요. 이 상대방한테 자신의 일, 나라는 사람, 자존감도 높은 사람이고 자부심도 큰 사람이고 자신감도 있는 사람이고, 물론 사람이 어떻게 불안함이라는 게 없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불안함을 이 사람은 정말 잘 소화해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관점으로 상황들을 둘러볼 줄 아는 사람이고, 매사에 유머를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나쁜 일이 찾아와도 그게 정말 나에게 나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들한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싹튼다기보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아주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일에 대한 사랑, 내 삶에 대한 사랑, 내 현실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되는 느낌, 그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어떠한 굉장히 매력적인, 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찾아가서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한없이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이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왜 못해? 네가 그걸 왜 못해?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인 조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 태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역시 그러한 삶의 태도들, 유머와 자신감과 어떤 자존감이 올라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포, 불안,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관념에 이 사람이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 자체를 완전히 깨끗하게 공으로 돌려버릴 사람.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식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는 반드시 어떠한 사적인 만남이나 사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그 관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지,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저한테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신감 넘치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관념을 많이 바꿔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냥 공포에 불과했음을, 나의 생각에 불과했음을, 그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될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당분간은 돈을 조금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비를 하는 것들보다 당분간은 무언가를 사는 거,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보다 저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시기는 누군가가 하늘의 어떤 왕좌에 앉아있는 어떤 거대한 신이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고통스러우라고 시련을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찾아왔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진정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찾아오게 될 이 사랑은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저한테는 느껴져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시 찾게 되는 느낌?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정말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다시 찾게 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는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해요. 나는 나의 현재 모습이 끔찍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부가 조건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한 조건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질을 조금 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좋아,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주게 될 어떠한 정말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힌트를 제시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나 역시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자기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영맨이랑 아이스킹 카드가 들어왔는데 약간 젊은 사장 같은 느낌?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의 회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거나, 나보다 나이가 뭐 두세 살 정도 어린 사람인데 삶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좀 많이 배우게 되는 느낌?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당연히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무조건 뭔가 인연이 닿지 않고 관계가 닿지 않는 누군가만 만나는 게 아니라,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런 좀 젊은 사장, 이런 젊은 사업가를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랑 인연이 닿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해서 막 이 관계가 빨리빨리 진전이 돼서 연인이 되고 결혼 생각을 하고 이런 느낌들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사실 연애 자체에 그다지 당장은 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커리어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정말 이성적으로 잘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다가가면서 신뢰를 다져나가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한테 뭔가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삶을 조금 더 재미있고 유머스럽고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이 쏟아질 거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일을 성취해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좋은 소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1번 카드에 들어온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전달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조언 카드를 조금 볼게요. 지금 당장 필요한 조언의 카드. 칠드런 카드가 들어왔네요. 아까 전에도 식스 오브 컵스 카드가 들어왔었는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만 더 나는 내가 지독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군가는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건 그냥 허상이고 꿈이고, 내가 나를 지독하게 싫어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관심은 동정과 연민, 정말 위험할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의 시선이나 관심이 아닌 오로지 내가 나에게 주는 관심과 시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는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이나 어린아이를 키우는 일이나 좀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어린아이를 돌보고 하는 일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공부를 잘 해보시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뭔가 소아과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게 되신다거나 어린이집, 키즈 카페 이런 곳들에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순수한 열정이 다시금 뭔가 살아나게 되는 느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 장만 더 볼게요. 그쵸? 조금 더 재미있게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다고요. 재미있게. 이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비극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나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어떠한 인플루언서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기나 관심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삶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 본다면,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본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왔네요. 네, 그러면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빠이! 네, 그러면 우리 2번 뽑으신 분들, 2번 분들의 여러분들의 다음 어떤 사랑, 연애, 관계,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가 한 장이 들어왔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 오브 소드 카드가 들어왔고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는 살짝 두 가지의 것 중에서 어떠한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거기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니면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 이제 그만둬야 될까,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 될까, 조금만 더 참아야 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 사실 이 투 오브 소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가리고 있고 카드가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의 결정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지금 여러분의 현재 어떤 감정 자체가 불안하다, 약간 실망스럽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선택하지 못하겠어. 어떤 걸 선택해도 후회할 것 같아라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이 현재 에너지가 지금 나의 에너지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카드를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2번 뽑으신 분들 중에 1번 카드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 이거는 지금 내 현재 상태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1번 카드를 뽑으러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 분들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카드가 들어왔던 3장의 카드가 1번 카드에 그대로 들어왔던 카드라서 그렇게 좀 전달을 드려볼게요.
타워 카드도 들어왔네요.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일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한테 약간 배신당하셨을까요? 어떤 사람과 헤어지는 것에 있어서 지금 좀 고민이 많이 되신다거나 어떤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은데 재회가 정말 나를 위한 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어쨌거나 다시 한번 만나서 뭔가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다? 아니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거나 최근에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약간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셨다거나 사람들을 믿는 게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번을 많이 뽑으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카드랑 다른 점은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에너지로 본인을 괴롭게 하는 게 사람보다는 금전, 돈, 직업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2번 카드는 어떠한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인 것 같다는 걸 좀 참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현재 금전적인 상태인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사람보다는 돈이 조금 더 걱정된다, 금전적인 걱정이 훨씬 크고 부담감이 훨씬 크다라고 하신다면 1번 카드로 가셔서 들어보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카드와 훨씬 더 잘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알려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만약에 재회를 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재회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 앞으로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모습이 먼저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다음 연애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어떤 사람에게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떠한 사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리하지 않고 그 미련을 완전히 깨끗하게 떠나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한테 일단 다음 어떠한 사랑이 찾아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면, 좋은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 사람으로 예전 사람을 잊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 일단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떠나보내주는 거, 잊어주는 거, 이제 정리하는 거, 그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다음 인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다면 일단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공간을 내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변화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변화라면,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현재의 상황에서 먼저 여러분들 발로 직접 걸어 나아가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조금 내 자신을 먼저 찾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상처받은 나라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에서 이제는 끝나버린 이야기를 붙잡고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불쌍하고 불행하고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물론 그러한 일을 겪으신 거는 너무너무 유감이고 너무너무 제가 대신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 싶지만, 그 생각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사랑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에도,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은, 어떠한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전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좀 냉정해져야 될 때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와의 재회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월등히 높은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이번 카드를 뽑으신 모든 100%의 분들에게 그 사람은 가망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어폐가 있는 얘기지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카드를 보고 있는 10분 중에 8분 정도는 상대방과의 재회를 바라지 않는 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그냥 마음이
여러분들과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의 재회로 그러니까 그 재회를 하면 내가 뭔가 다시 행복해질 것 같고 어떤 나의 예전의 후회를 씻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랑 다시 시작한다면 뭔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희망이 있어서 아마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일 텐데 이 이야기는 에너지가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약간 여러분들 마음에 비수가 되어서 꽂힐까봐 걱정이 되는데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들어오면 상대방이 굉장히 냉담한 완전히 완고하게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은둔자 카드가 들어와서 그냥 잠수하고 무시하고 여러분들과 어떤 제 관계 정립에 대해서 큰 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남아있는 관계는 그 관계를 다시 되돌렸을 때 뭔가 좀 다른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자꾸만 그 관계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계는 되돌아간다고 해서 다시 그 상처가 봉합되고 두 분의 해피엔딩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한 기대를 더 이상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될 때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3 오브 펜타클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새로운 사람 쪽이네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 쪽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일적으로 얽히게 될 사람, 여러분들과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될 사람이라거나 협력 관계가 되어줄 사람, 비즈니스 파트너로 시작하게 될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같이 여러분들이랑 만들게 될 사람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람과는 굉장히 관계가 화목하고 조화롭고 좀 장기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은 지나간 인연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수성이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이기도 하고 공감 능력이 좋고 사람들을 잘 돌보고 배려심 넘치고 이타적이며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착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고 해요. 직감도 뛰어나고 직관력도 좋고 어떤 영성지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높은 사람이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게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지금 5 오브 완즈 카드가 저한테 보여져서 이 카드를 딱 들었는데 그 밑에 4 오브 완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의 지난 상대방과 새로운 상대방 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난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뭔가 투닥투닥 경쟁하고 아주 사소한 말들로 그 신경을 긁는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밥을 맛있게 먹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이고 잘도 먹는다 막 이러면서 약간 비꼬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본인은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야 라고 한 말들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으면서 근데 장난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그냥 장난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악의적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야. 내가 예민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너무 상처가 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하고 자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자책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심하게 한 게 맞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나게 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포 오브 완즈 카드랑 텐 오브 컵스 카드가 같이 들어오면 가족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결혼에 대한 의미도 강해지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운명의 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거. 다음에 만나게 될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사랑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을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이 개개인들마다 아마 시간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빠르게 정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빠르다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 달 만에도 이 감정을 깨끗하게 정말 미련 없이 털어버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2년, 3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어서 조바심을 가지지 마시고 털어내는 쪽으로, 어쨌든지 간에 시간이 걸려도 털어내는 쪽으로 마음을 천천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5 오브 완즈, 7 오브 소드 이런 카드가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한테 어떠한 종류의 언어적인 폭력이나 정신적인 폭력,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이 걸리는 것 자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아직도 이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사람을 아직도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있지? 사실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괴롭힘 받았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 상처가 씻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괴롭힘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게 역시 괴롭힘이 맞았구나.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 살 좀 빼라, 옷 좀 예쁘게 입어라, 머리 좀 예쁘게 길러라, 화장 좀 제대로 해라, 너는 쟤처럼 못하니, 너는 이렇게 못하니,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알게 모르게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입맛대로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깊숙하게 세뇌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신 분들도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길을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사랑이나 인연에 관련된 부분들은 서서히 정말 풀려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나의 가치를 완전히 발견하고 내가 그 사람이 정의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살을 빼야 되고 머리를 길러야 되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아주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자체가 사람으로 인한 고통, 배신으로 인한 고통, 그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인한 내 자신에 대한 자책과 죄책감과 수치스러움 등등이 너무 여러분들한테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했던 그 말이 너무나 진실처럼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준 상처의 말들은 결코 진실이 될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말들일 뿐이지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사랑과 스위트니스, 사랑스러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일단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들어올 치유의 관계가 되어줄,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내가 이래서 예쁘다 저래서 예쁘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네가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 나는 네가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스러워 라고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큰 용기를 내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딱 입고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은 너랑 너무 잘 어울려. 너 왜 그동안 이렇게 안 입었어? 이게 완전 네 옷 같은데?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한테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번던스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네요. 풍요. 자, 이 사람과 만나게 될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나의 가치를 다시 찾고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될수록, 어떤 사람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될 거는 비단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가 다시 찾아오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텍션 카드도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삶에 대한 열정이 조금 다시 찾아오게 된다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상태는 그냥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나를 정의하고 있는 그 생각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 말들을 거부하기로 여러분들이 마음 먹을 때,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 아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들이 마음 먹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명료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은 한층 더 질이 올라가게 된다. 퀄리티가 올라가게 된다. 정말 수직 상승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 에너지들을 조금 볼게요. 지금 새 여성의 카드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카드를 보고 있으신 분들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들의 에너지들이 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해도 될까 하는 자기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러니까 이 리딩을 듣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도 될까? 정말 그게 답이 맞을까? 그 사람이 그래도 혹시 돌아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잖아.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전부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카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뷰티 퀸 카드가 들어왔고, 이 대조적인 모습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와 앞으로 여러분이 될 에너지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쪽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빛나고 자신감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이쪽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굳이 이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이 상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람, 데스티니 카드가 들어왔네요.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데스티니 밑에 행운, 기회, 그렇게 돼야만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누군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것은 끊어져야만 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행운과 기회이지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을 여러분들이 다시 붙잡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모든 카드들이 약간 여러분들한테 집중되어 있는 듯한 모습들이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용기를 좀 전달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2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남성이 들어왔는데 유니폼을 입고 있다, 전문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뭔가 제복을 입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 경찰, 소방대원, 공무원, 군인, 어쨌거나 그런 유니폼을 입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카드가 드디어 전부 다 들어왔으니까, 영혼이 묶이게 되는 관계. 자, 이 사람부터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원히 못 끼게 되는 관계. 디바인 타이밍. 여러분들한테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일은 너무나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간에 늦지 않게 만나게 될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될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정이 내렸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빛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마인드 게임, 정신 조종, 연애의 방향을 자신의 입맛대로 통제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의 방식이, 그 연애의 형식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사람을 떠나보내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바로 당장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즐겨보세요. 내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 보고,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 먹으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스타일대로 나를 가꾸시면서,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여러분들의 형태로 되돌리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정말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카드가 너무나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 얘기 나왔다, 저 얘기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일관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낸 다음에 나만의 치유의 시간을 혼자서 충분히 가지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을 때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이 단체 에너지를 다루는 일을 4년을 넘게 하면서 그 일이 정말 일어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영상을 올린 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서 찾아가 주시는 분들이 계신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분명히 이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카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힌트를 주고 싶고, 여러분들의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의 우주가, 여러분들의 의식들이 힌트를, 기회를 주고 싶어서 카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는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정화가 될 것이라고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그냥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개개인들마다 이 치유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오늘 당장 내 자신을 조금 사랑해줘도 또 한 일주일 지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게 다 도루묵이 된 것 같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내 자기 사랑을 실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내가 싫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일주일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3달, 6달,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도 매일매일 꾸준히 습관처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어려워요. 상처를 내 스스로 치유한다는 거는 너무나 아름답고 무지개 같은 이야기라기보다, 상처에 빨간 약을 바르면 굉장히 아프고 쓰리잖아요. 그 아프고 쓰린 그 작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에 계속해서 빨간 약을 바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세요? On the next. 여러분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나 일관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연애나 사랑에 대한 조언 카드를 보고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 해볼게요. 뉴 러브. 네,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헌신과 열정을 다할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새로운 사람을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딘가 모르게 내가 내 자신을 벌주고 있을 때, 내가 많은 자책을 하고 있을 때 자꾸만 나를 벌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 인지하고 계신다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딱 가드를 세우셔야 되는데, 맞아, 나는 이런 굉장히 끔찍한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허용해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너무 끌리지 않는 사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이야기를 나눠보고 안정적인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기존에 만났었던 굉장히 질이 안 좋았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잘 관찰해 보시면서 그 사람들과 알아가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이 새로운 사람은 익숙한 에너지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예요. 새로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낯설 수 있어요. 낯설고 내가 원래 좋아하는 타입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했던 타입이 만약에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 그 타입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선 타입을 접할 때가 되었다,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한 명의, 두 명의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들을 헤집어 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도 아니고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단지 그 사람들을 그냥 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그러면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네, 그러면 우리 3번 뽑으신 분들, 3번 분들의 다음 연애, 사랑,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상대방,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들어왔네요. 일단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로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들어온 것 같아서 여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상태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또렷하고 직관적이고 자신의 일을 똑부러지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는 최근에 어떠한 일을 막 시작하셨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새로운 고객을 많이 만나고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 자신의 할 일을 확실하게 하면서 단계를 밟아 나아가고 계신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졌다. 나의 일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다. 새로운 지식과 지혜들을 얻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차분하고 현명하네요. 성숙하고. 1, 2번의 에너지와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느껴집니다. 역시 하이프리스티스 카드도 보여져서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일단 나라는 사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도 가지고 계시고 워낙에 직관력이 좋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도 깊으신 편이고,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밀들을 스스로 파헤쳐 가는데 어느 정도 통달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내가 내 스스로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답을, 그리고 해답을 알고 있으신 분들,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가 그렇다고 해요. 대신에 좀 생각이 많은 모습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순간순간 드는 좀 과도한 생각, 오버띵킹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악몽을 조금 선사를 한다거나 불면증을 조금 선사를 한다거나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러한 스트레스에는 살짝 취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 스트레스로 내 자신을 좀먹는 상태라기보다 내가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까를 자꾸만 찾아내려고 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스스로 실천하시는 분들, 운동을 해본다거나 책을 읽어보신다거나 명상을 해보신다거나 요가를 해보신다거나 등등 그런 것들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가 이렇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카드가 여러분들의 카드가 맞는지 아닌지 좀 스스로 컨펌을 내리셔서 만약에 여기까지 들으시고 현재 나의 모습들과 약간 좀 동떨어지고 내 모습이 아닌 것 같다 하실 때에는 다른 카드를 뽑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만나게 될 다음 사랑, 연애. 일단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다음에 만날 사람은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흡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성숙하고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고 영성의 수준이 높고 직관도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어떤 영혼의 여정을 잘 밟아가고 있는 사람, 자신의 일에 열심히 뭔가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발견해 내려고 하는 사람, 대단히 인내력이 강하고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듯한 모습이 있네요. 지금 이 식스 오브 원즈 카드가 하필이면 딱 거꾸로 들어와서 말인데 사실 저는 역방향을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이기는 한데 굳이 카드가 너무나 역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유명세나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인기를 얻는 것에 그다지 관심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을 추구하고 관심을 추구하고 뭔가 마음이 결핍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겸손한데 약간 이 사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사람들과 경쟁하는 걸 약간 좀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 경쟁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경쟁하고 싶지 않다. 그냥 모두가 자신의 길을 알아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굳이 견제하고 싶지 않다. 순위를 매기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이 좀 의미 없게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경쟁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조금만 더 볼게요. 상당히 치명적인 에너지가 있네요. 이 사람의.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에너지라기보다 이 사람의 제가 느껴지기에는 약간 겉모습? 이 사람의 첫인상의 느낌이라는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 확 와서 꽂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풍기는 아우라, 풍기는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창백하고 퇴폐적이고 치명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밝고 햇살 같고 엄청 밝은 그 외향적인 에너지라기보다는 대단히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내향적이면서 어딘가 신비스럽고 미스테리하고 얼핏 잘못 보면 사람이 우울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울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울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한테 풍기는 이미지가 워낙에 그냥 차분하고 워낙에 텐션 자체가 낮다 보니까 이 사람 좀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죽음과 악마. 이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장례식장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영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영매, 무당, 타로카드 점성술사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직업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익숙한 사람, 에너지 작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별자리 에너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염소 자리랑 정갈 자리가 들어온 부분이 있죠. 그렇다는 건 사람이 어딘가 현실적이면서 그러니까 영성적인 사람이긴 한데 영적이고 영성적인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마냥 해맑게 꿈속에서 사는 몽상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고 어딘가 굉장히 차갑고 현실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현실에서 잘 발현시키고 있는 사람, 자신의 커리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커리어에 대한 중요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비교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어떤 사명처럼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데빌 카드랑 데스 카드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본성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용감하다, 용기 있다, 어떤 도전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 첫인상, 겉모습, 풍기는 분위기는 어떤 사람들한테도 관심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너무나 조용하고 미스테리한 그러한 느낌인데, 근데 막상 좀 친해지면 어딘가 약간 반전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나한테만 보여주는 재미있는 모습이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따뜻한 면모를 보여준다거나 세상의 모든 어떤 생명체들에게 관심 없어 보이는 어떤 염세적인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염세주의자가 아닌, 사실은 동물들을 너무 좋아하고 아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조용하게, 조용히 은밀하게 그냥 비밀스럽게 그러한 모습을 그냥 간직하고 있고, 그게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비로운 사람으로 취급하더라라는 느낌? 근데 이 사람은 한번 자신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뭔가 이게 약간 다른 게 보이세요? 여기는 새카맣고 여기는 지금 굉장히 붉게 타오르고 있는데 이 갭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갭이, 이 붉은 쪽이 심장 쪽, 감정 쪽,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대단히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퇴폐적이다, 치명적이다. 뭔가 검은색 옷을 많이 입는 사람이라거나 검은색 매니큐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피부가 좀 창백하다거나 다크서클이 조금 있다거나 그러한 얼굴들도 떠오르고, 신비스럽고 조용하고 내향적이지만 자신의 사람에게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일단 이 감정의 교류가 굉장히 잘 되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하이프리스티스죠. 근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템퍼런스 카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일단 어딘가 결이 비슷해요. 이 결이 비슷한 부분이 두 분 다 차분한 것도 있지만 그 삶을 대하는 태도, 방식 자체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게 두 분의 공통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충전을 할 때 혼자 스스로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잠을 통해서 휴식하거나 충전하거나, 누군가를 막 만나면서 충전하는 타입이 아니라 부대끼면서 대화를 통해서, 수다를 통해서 충전하는 타입이 아니라 두 분 다 각자의 공간에서 조용히 내 할 일을 하면서 조금 충전하고 다시 만나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따뜻함을 좀 전달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지금 이 3번 카드를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몽글몽글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약간 다른 사람들과 다른 평범한 연애가 아닌 어떤 것을 초월한 듯한 두 사람이 만나서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롭게 둘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3번 카드의 에너지가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뭔가 거대하면서 안정적이고 따뜻하면서 차분하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물속에 잠겨 있는 것 같고, 이게 뭘까요? 두 분의 저 지금 소름. 연인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뭐지? 그냥 두 분은 운명 같은 상대네요. 연인. 마침내 만났다? 마침내 만났다? 마침내 만났다, 나의 운명의 상대. 약간 이런 느낌? 투 오브 컵스, 러버스 전부 다, 에이스 오브 컵스도 그렇고 너무나 상대방을 수용하는 에너지고, 너무나 상대방을 사랑하는 에너지고, 너무나 있는 그대로 포용하는 에너지고,
약간 차원이 다른 사랑 같은 느낌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사랑. 어머나! 약간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사랑이 어떠한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을 좀 지치게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여러분들을 휴식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굉장히 고요하고 차분한 사랑이지만 그렇다고 시시한 사랑은 아닙니다. 정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시시하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감정의 텐션이 불안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보다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훨씬 커요. 안정적인 관계. 모람. 고스트 카드가 들어왔네요.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것들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어떤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두 분의 영혼 자체가 너무나 비슷한 바이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영혼이 아주 비슷한 바이브를 가지고 있다. 제가 3번 카드 보면서는 자꾸 비명을 지르게 되네요. 컴포트, 피스, 편안함과 평화. 두 분의 에너지는 이게 맞다고 합니다. 역시 제가 느끼는 게 맞네요.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편안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났었던 어떠한 사람들과도 다를 거라고 해요. 이거 뭐람. 근데 여러분, 전 지금 진짜 소름 돋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평화롭고 편안하지만 그렇다고 재미없는 관계는 아니라고. 열정이 있는 관계라고. 열정이 들어왔네요. 두 분 사이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뭔가가 있어요. 마치 나의 쌍둥이 불꽃을 찾은 것 마냥 너무나 끌리고 타오르는 뭔가가 있다고 해요. 아하하하하하. 한 장만 더 보고 이 카드에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리플렉션. 세상에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마치 또 다른 나를 보는 듯한, 나와 너무 흡사한 누군가. 이게 무슨 일이람? 이게 무슨 일이람? 여러모로 여러분이랑 상대방은 서로를 비춰주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죠. 나와 너무 비슷한 불꽃, 나와 너무 비슷한 의식, 나와 너무 비슷한 사람, 성향을 지닌 사람. 바닥의 카드에 트러스트, 믿음.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의 흐름, 에너지도 살짝 보도록 할게요.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자, 일단 이 사람에게 워크랑 머니 카드가 들어와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일에 좀 많이 진심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고,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나요? 뭔가 자신의 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돈을 벌려고 단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 자신의 일에 있어서. 약간 이 워크 카드가 들어오면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약간 좀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에게.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 트래블 카드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곳이 뭔가 휴양지를 간다거나 여행을 떠난 곳일 수도 있겠네요. 잠시 휴가를 떠난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와우. 와우. 세상에. 뉴 챕터 카드가 우선 들어왔고요. 레코니실레이션 카드가 들어와서 두 분 사이에 어떠한 오해가 생겨도 두 분은 금방금방 그 오해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합니다.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레벨링 업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도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더 확장되고 높아지고 이 진동 자체가 막 엄청 올라가는 느낌?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너무나 충족감이 들어서 마침내 나의 잃어버린 퍼즐을 찾았다는 느낌? 이게 사실 나라는 사람의 의식은 나로 온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딘가 뭔가 빠져있는 듯한 허전함 이런 것들을 이 상대방을 만나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어떠한 부분을 마침내 발견해서 완성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나의 어떠한 부분,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이러한 마음이 드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카르마 카드가 들어왔는데 사실 카르마 같은 경우에는 굿 카르마랑 배드 카르마가 있기는 하죠. 근데 글쎄요.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를 봐서는 여기에 탑식 스토리랑 뉴 오퍼튜니티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해로운 관계일 수도 있고 좋은 관계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이 모든 카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진정한 여러분들의 짝인 보석이 맞고 이 카르마는 굿 카르마가 맞다라고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찾아온 새로운 기회가 맞다라고 느껴져요. 3번 분들 누구 만나세요? 어떤 사람 만나셨어요? 저한테 살짝 알려주시면 안 돼요?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면 안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셨길래 이런 카드가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뭐예요? 너무 궁금해. 저는 가끔 이런 카드가 들어오면 이게 맞나?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커리어 카드가 들어왔네요. 역시나 대단히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고 커리어에 자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인 것 같아요. 성공을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있다기보다 내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와르르 떨어진 카드 말고 제일 위에 보여지는 카드만 취득을 하자면 소울메이트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소울메이트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네요. 더 이상 이 카드는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에게 연애적으로 사랑적으로 필요한 조언이 있는지 보고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의 관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네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라는 뜻 같기도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과 완전히 잘 맞는 완벽한 퍼펙트 매치가 있다는 사실도 내 자신에게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work on your partnership. 이 파트너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행복함을 꿈꾸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와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원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마치 영적인 작업을 하고 영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해답을 추구하다 보면 사랑에서 멀어져야 될 것 같고 사람들에 대한 애착에서 멀어져야 되고 집착을 내려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애착이랑 집착은 내려놔야 되는 게 맞지만 사랑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애착과 사랑은 다르죠. 애착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고 없으면 불안한 것이지만 사랑이라는 거는 없을 수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닿는 굉장히 포용적인 에너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도 좋다고 하네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은 이거는 제 느낌인데 만나자마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상대방을 알아보고 확 끌리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느낌이 거의 진짜 빠른 시간 안에 확신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맞나가 아니라
저 사람인데? 라는 느낌?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끌림을 이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끌림을 느끼게 된다. 아우, 와우, 어머나, 어머나. 케미스트리. 이 케미스트리는, 이 케미는 정말 특별한 소울메이트다. 스피리추얼 어웨이크닝이 일어난다. 저 3번 카드를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에 취해 있고 싶어요. 약간 취해서 계속 보고 있고 싶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3번 분들한테 누구를 만나시는 걸까? 앞에 앉으셔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봐. 어떻게 만났어? 막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싶고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여러분 바닥의 카드 이거 보이세요? 로맨틱 필링? 이거 무슨 일이야? 도대체 뭐예요? 뭐냐고. 뭐냐고. 아니 도대체 Calling your soulmate.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를 부르고 있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뿌뿌뿌. 뿌이뿌이뿌이. 진짜 찢었다. 약간 이런 느낌. 3번 분들. 행복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너무너무 미리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 3번 카드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그러면 우리 4번 뽑으신 분들, 4번 분들의 다음 연애의 형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신의 일, 나의 재능, 그리고 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금전적인 매니피스테이션, 그러니까 금전적인 끌어당김, 시크릿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계신다거나 뭔가 들으면 행운이 오는 주파수 음악 이런 것들 듣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돈을 잘 벌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나의 재능으로 채우고 싶다라는 느낌을 조금 하고 계시는 분들,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격증에 도전을 하고 계신다거나 여러분들의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나의 안정적인 직업, 나의 안정적인 재산, 나의 안정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어떠한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 나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 그리고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최근에 살짝 그 일에 대한 번아웃 같은 게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체력적으로 지치셨다거나, 특히나 지금 제가 이 카드를 읽고 있는 게 2023년의 7월 가장 날이 덥다고 하는 날 이 카드를 읽고 있기도 해서 여러분들은 그 날씨 때문에라도 더더욱이 지쳐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최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재능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일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도전하기 시작했다. 자격증 따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등등.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원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일에 도전하느라 여러분들의 현재 어떤 재정적인 상태가 그렇게 풍요롭고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좀 걱정이 많고 가족들의 지원을 조금 받으면서 나의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느낌도 조금 듭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느낌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드네요. 새로운 공부, 새로운 일, 새로운 취미.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현재의 에너지를 조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에너지에 여러분들이 좀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의 나의 상황과 동떨어지게 느껴진다라고 하실 때는 다른 카드를 뽑으시는 걸 더 추천드린다는 거 항상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카드가 여러분들의 카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퀸 오브 컵스 카드가 하필이면 역방향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약간 감정이 우울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참 상냥하고 배려심 넘치시는 분들이고 잘 웃고 그러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체력적으로, 나의 상황적으로 약간 조급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얼른 좀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예민해져 있다? 뭐라고 해야지? 좀 슬퍼져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슬퍼져 있다?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뭔가 성과를 딱 내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의 시기를 지나보내고 어떤 자리에 딱 앉아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사범분들이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사범분들한테 들어올 다음 연애 상대, 연애, 사랑, 형태, 관계 등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접근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에 좀 차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 질이 떨어진다,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 별로인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딱 첫눈에 외모적으로 어떤 취향적으로 내 타입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 쪽에서 약간 그걸 밀어낸다까지는 아닌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냥 받아줘야 되나? 근데 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얼굴은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외모는 아닌데 근데 내가 좋다고 하니까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고민하시는 느낌이 살짝 보여지네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약간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거나 내 성에 딱 차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내 감정을 소비하면서 하는 것이 연애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빠지지도 못할 사람에게 내가 어떤 감정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쪽이 약간 좀 완고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매력을 느끼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고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좋다는 뜻은 아니야? 고맙다고 해서 내가 다 아무나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느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찾아오게 되는 인연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뭔가 약간 사적인 관계가 얽히게 될 사람은 여러분 쪽에서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이 좀 많이 재고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까지 고민하는지를 조금 볼게요. 일단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딱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너무 확고해요. 내가 완전히 올인할 만큼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나의 완벽한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번아웃적인 에너지와 지쳐있고 당장 내가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감수하면서도 그 사람과 어떤 것들을 좀 나눠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내 마음을 뭐라 그러지?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귀찮고 지치고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왜?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도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만나라고 이야기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들어오는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먼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다음 어떤 관계적으로 얽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를 전달을 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받아들이세요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네요. 여러분이 나는 일단 이 공부를 해야 돼. 일단 나는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야 돼.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많아. 배워야 될 게 많아. 익숙해져야 되는 게 많아. 이게 무슨 에너지냐 하면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뭔가 살짝 기분이 좋기는 한데 그냥 누가 나를 좋다고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기는 한데 그게 살짝
귀찮은 느낌? 내가 누군가한테 매력적으로 보인다니까 그 사실은 좋지만 그 사람이 좋은 건 아닌 느낌? 그게 귀찮은 느낌? 내가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압박감을 느끼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휘로 풀춘 카드가 지금 역방향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려고 하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 쪽에서 그냥 밀어내려고 해버리는 느낌? 밀어내는 느낌이 있네요. 아니, 됐어요.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쪽에서 거절해버리려고 하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조만간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쪽에서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을까요? 뭔가 여러분들 쪽에서 좋아하게 될 만한 사람은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뽑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과 감정적으로 무언가가 그나마 좀 교류가 생기는 사람을 뽑은 건데 여러분들 쪽에서는 이 사람과 감정을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원하지만. 그래서 이 카드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이 좀 완고하다. 교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쪽에서 교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다음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찾아온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거절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배우자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교환 카드랑 러버스 카드가 같이 들어와서 너무나 확실하게 뭔가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것 같은데 주례를 보고 있는 목사님과 거기 앞에서 사랑을 맹세하고 있는 연인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 사람 나 좋다는 사람을 떠나 보냈을 때 나한테 이만한 기회가 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억지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마음을 받아줄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사람 후에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인연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해요. 뭐라 그럴까?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랑에 있어서 적당히 그냥 괜찮은 사람 그냥 만나서 그냥 뭐 평범하게 연애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도 좋아할 만한 사람을 만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 걸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 쪽에서 일단 만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야기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듯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떠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을 받아줘봤자 여러분들 쪽에서 다시 뭔가 호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감수하고 참고 좋아하려고 노력하다가 지쳐서 연애 자체에 진저리를 내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다 지쳐버린다. 그냥 일도 너무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그냥 다 싫어 그냥 뭐 안 할래 나 그냥 안 할래 그냥 일이나 하자 그냥 공부나 하자 내 인생에 무슨 내 주제에 연애야 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지쳐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지쳐버릴 바에는 시작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아껴놓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백해 온다고 다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나의 재능을 개발하고 여기에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 그러니까 나의 재정 상태를 조금 안정시키고 유지시키고 내가 원하는 공부에서 원하는 합격점을 받고 점수를 받고 그런 나의 커리어를 딱 안정시키는 것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 들어올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접근해 오는 또 다른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포 오브 컵스 카드가 들어와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뭐라고 할까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 쪽에서 좋아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까지는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다음 인연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좋아해주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딱히 호감이나 끌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받아주실 필요가 없고 다음 인연을 기약을 해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관계의 에너지의 성향을 조금 봅시다. 러브 카드. 오호. 지금 제가 뽑고 있는 건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인연이 될 사람이죠. 패션, 열정과 해피니스,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 즐겁고 재미있고 사랑할 수 있는 유머러스한 사람과 여러분들이 인연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나타나기보다 한 사람을 보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을 보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호감이 가는 상대방이 나타났을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그쵸? 굉장히 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힌트로 이 사람은 좀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 차분하기보다 항상 잘 웃고 떠들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제안하고 같이 뭐 하자고 하고 여러분들 웃겨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랑 유머 코드가 많은 사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바닥에 스탑 카드가 한 번 더 보여져서 말인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거절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포용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낮출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모를까 여러분들이 그걸로 행복하지가 않은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만나는 것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다음 사람, 뭔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이 사람과의 관계 에너지를 조금 볼게요. 이 지나갈 인연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 인연은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데스티니 카드가 들어왔네요. 근데 재미있는 게 데스티니가 손을 딱 손바닥을 보이면서 거절하고 있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거절할 때 여러분들한테 운명이 찾아온다라는 역설적인 에너지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트라이앵글 카드가 들어왔네요. 역시. 자, 이 카드는 너무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 삼각구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좀 보여지는 게 있어서 이 구도에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이 별로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관계는 좀 냉정하게 차단을 시키시는 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게 묶어 나가는 데에 비탈이 없을 것이다 라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이제 그냥 만나서 그냥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물론 됩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뭔가 의무감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제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내가 너한테 진짜 잘해줄게 라는 그 말 때문에 그냥 다 포기하고 나에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포기하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추후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도 저도 못하게 될 그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에너지가 막 얽혀버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관계를 엮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전달을 드려봅니다. 자, 카르마 카드가 들어왔네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문은 닫히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트루잼. 여러분들의 가치를 조금만 더 좋게 평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셔도 괜찮아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레벨링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들은 지금 최근에 시작한 그 일 쪽에서 자신의 가치를 좀 착실하게 찾아나가시게 되시는 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기회들도 많이 찾아오게 될 거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점이나 시각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되면서 뭐라고 할까? 지금 혼자서 너무나 외롭게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가 좋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외로움을 달래보고자 그 사람의 그 호감에 그냥 나를 맡겨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나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인지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받아주고 싶은 것인지 잘 구분을 해보신다면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너무 번아웃의 상태고 지쳐있고 쉬고 싶고 조금 누가 나를 좀 지탱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위해서 좀 응원의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는 그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모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내가 만나게 될 사람을 위해서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정리정돈이 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기프트 카드가 들어왔었는데 어떤 선물을 받게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기프트 카드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 좋은 선물, 좋은 메시지 그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니까 부디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연애 사랑적으로 조언을 해줄 만한 부분이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허니문, 리얼 프렌즈.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들어온 카드가 허니문 카드인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가다가 가끔 이렇게 좀 휴식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순간의 외출, 잠깐 짧게 다녀오는 여행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자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시는 분들이 4번 분들 중에 많이 계시게 될 것 같아요. 아예 낯선 사람, 해외에 나가서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거나 뭔가 오랜만에 카페에 가서 음악 들으면서 쉬고 있는데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말을 걸어온다거나 그런 느낌. 이거 떨어지셨어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주워줬는데 그게 좀 뭔가 인연이 닿아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느낌?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 동료, 지인이 아니라 완전히 낯설고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은 중간에 누군가 주선자가 있게 되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교환 카드가 러버스 카드랑 같이 들어와서
뭔가 주선을 하고 있고 가운데서 소개시켜주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신다든지 그런 느낌도 살짝 있네요. 소개팅.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는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고 또 하나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같은 종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언의 카드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러브가 보여지는데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Keep your open mind랑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마음과 마음으로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나누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닌데도 그냥 버릇처럼 뭔가 누군가의 호감을 거절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상한 죄책감이 있어서 아, 나도 네가 좋기는 한데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조건이 안 돼서 자기를 못 만나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감이 없는 상대한테는 네가 그냥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가 완전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나는 너한테 이성적으로 호감이 없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받아줄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직설적으로 가서 와닿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시간이 안 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못 사귀고 있는 거면 제가 취직을 하면 나를 만나주겠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들이대게 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누군가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친구가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그런 제안을 해온다면 너 한번 얘 만나보지 않을래 하고 그러면 한번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뜻밖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가셔서 별로면 안 만나셔도 된다는 거 항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나타나면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 그 이야기가 우리 4번 카드에 들어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카드의 리딩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